엄마, 아빠, 저 합격했어요. 제가 해냈어요. 와! 이제 대학도 멋지게 합격했으니까 제가 호강시켜 드릴게요. 네, 꿈을 크게 가질게요. 그 시절 내가 말했던 그 꿈이 내가 생각하는 꿈과 다르다는 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게 되었어. 친구들이 토익 책을 보고 자격증을 공부할 때 나는 다른 것들에 눈이 갔어. 구멍, 이 세상에 뚫린 이 구멍들에 눈이 갔어. 내게 보이는 이 세상은 여기저기 구멍이 숭숭숭 뚫린 스펀지 같았거든. 이렇게 많은 구멍들 때문에 쉽게 찢어질 것만 같았지. 정우야. 야, S전자? 와, 야, 축하한다. 준규야. 야, 뭐? K에너지? 와, 대박. 야, 한턱 쏴. 그래. 아이고. 민현아. 야, 뭐 피철강? 야, 거기는 이름만 들어도 아주 튼튼하겠다. 그래, 정말 축하한다. 나 잘하고 있는 거겠지? 엄마. 취직? 내가 얘기했잖아. 나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아니, 나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고. 아이씨. 엄마, 화내서 미안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왜 자꾸 나는 이 러닝머신을 뛰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 현실적인 동력이 필요해. 돈. 웃기지? 비영리라는 차를 굴리기 위해 늘 돈 거리는 게. 우리는 세상을 좋게 하려고 여기 있잖아. 세상은 됐고 나는 괜찮나? 너 괜찮아? 너 괜찮아? 네. 세 번째 세션 일 요즘 어때는 이제 조금 더 우리가 하는 일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주제는 좋은 일 아니고 필요한 일 합니다 라는 주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이번 세션은 참 예쁜 이름이네요. 꿈지락 네트워크의 김규진 대표이사님께서 모더레이터로 나오셔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김규진 대표님을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1세션의 모더레이터를 맡은 사단법인 꿈지락 네트워크의 김규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에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11기를 수료한 새내기 동문입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회교육이라는 분야를 공부하고 있어서 오늘 이 자리가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든 분들께 질문을 한 가지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자신의 일을 어떻게 설명하세요? 우리 꿈지락 네트워크는 미래 세대 중심의 공공 프로젝트를 이어가다 보니 하고 있는 일 자체를 굉장히 설명하기 어렵고 많고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를 만나든 열심히 막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면요, 꼭 이런 답변을 들어요. 아유, 김 대표 굉장히 좋은 일 하네. 아니면 조금 더 친근하신 분들은 아이고, 좋은데 돈은 안 되는 일 하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답변이 약간은 재미있게 들리지만 저는 놀랍게도 비영리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제3섹터를 굉장히 잘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제3의 구성원이기 때문인데요. 이 과정에서 다른 구성원의 공감대에 재원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 참 좋은 말인데요. 이 좋음이라는 단어는 사실 그 자체로 어떤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라는 당위를 함의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일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MZ라서 혈기가 좀 아직 넘쳐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우, 좋은 일 아니고요, 필요한 일 합니다. 네. 오늘 소주제는 그렇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필요한 일이라는 말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다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치라는 단어의 정의 안에는 나도 있고 다른 사람도 같이 있는 것 같네요. 가치란 누군가가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소명이라는 말이 우리 일의 가치를 너무 쉽게 잘 설명을 해줬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신이 부여해줬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사전에 좀 답변들을 주셨는데 그 답변에서도 이 비영리에서 일하는 기쁨과 슬픔이 모두 가치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비영리 일의 의미와 사회적 가치 그리고 다른 구성원에 의하여 부여되고 통용되는 비영리의 객관적인 의미라는 게 도대체 뭘까라는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있길 좀 기대해 봅니다. 본격적으로 1세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여정을 같이 해주실 두 분의 연사님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사회의 체인지 메이커를 발굴하고 성장을 돕는 조직이죠. 루트 임팩트의 이니셔티브 팀 팀장 맡고 계신 선종원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종원 팀장님 나와주세요. 우리 선종원 팀장님께서는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의 불안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통찰을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으로 개인과 조직의 건강한 변화를 위한 실험실 진저티 프로젝트의 홍주은 대표님이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그 사이에 우리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또 통찰 나눠주실 건데요. 먼저 소개해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선종헌이라고 하고요. 비영리 사단법인 루트 임팩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니셔티브 팀 리드로 소개를 받았지만 사실 피플앤컬처 팀을 오랫동안 이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조직에서 했었던 일들은 주로 다른 조직을 돕는 사람들의 커리어를 돕는 일들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연구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조직 혹은 저희가 돕는 조직들에서 커리어를 이어가시는 분들의 고민을 좀 오랫동안 들어왔고 오늘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 그 고민을 듣고 정리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조직 환경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같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유사한 면도 찾아보시고 또 저건 나랑 생각이 다른데 이런 것도 찾아보시면서 어떻게든 좀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불안감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 발표 주제에서도 보셨겠지만 불안감이라는 그 단어는 사실 저희에게 굉장히 익숙하죠. 미디어에서도 많이 소개가 되고. 그런데 제가 공부하는 이 조직심리학이라는 영역에서는 특히 직장에서 직무 환경 때문에 생기는 이 불안감에 굉장한 집중을 합니다. 직무 구조 때문에 혹은 리더의 관계 때문에 혹은 고객의 특성 때문에 생기는 이런 불안감들이 어떤 행동을 야기하고 또 전체 회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굉장한 관심의 대상입니다. 이 직원 불안감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어떤 직무의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그 직무의 구조에 따라서 불안감이 형성이 된다라는 게 이제 정설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 이 비영리라는 곳, 또 임팩트 지향 조직이라는 곳의 직무 환경 자체가 전통적인 조직 심리학에서 말하는 환경과는 많이 다른데, 그러면 그 직업 환경이 야기하는 불안감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 제가 만난 분들은 큰 사명감과 일에 대한 의미, 소명의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고 있는 회사를 굉장히 좋아하면서도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뭔가 한마디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묘한 기분들을 자주 느낀다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모든 것이 설명이 되진 않겠지만 혹시 이것이 직무 불안감으로 좀 설명을 해보면 조금은 더 명쾌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접근을 해봤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그 직무 환경을 분석하는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 동료들이 임팩트 지향 조직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맞이하는 직무 환경들은 어떤 것인지 좀 설문, 워크샵, 뭐 인터뷰 등등을 통해서 몇 년 동안 많은 질문을 던졌는데요. 정리를 해보니 한마디로 정리하면 모호함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커리어가 모호하다라는 말로 설명이 되는 건데요. 저는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봤어요. 먼저 첫 번째는 이 업의 자체가, 이 본질 자체가 너무나 모호한 것입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그리고 이 사회 문제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사실은 복잡하고, 그 사회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고 이 사회 문제가 어떤 사회 문제보다 중요한지, 이런 구조들은 너무나 복잡하고 매일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격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기도 하고, 또 그 정책이라던가 뭐 후원 상황이라던가 또 뭐 다른 사회 문제 같은 것들에 의해서 언제든지 좀 우선순위가 바뀌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업의 본질 자체가 모호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회사도 창업한 지 10년이 되었는데 저에게 어떤 분이 뭐 하는 회사예요? 라고 물으면 사실은 좀 말이 길어지고 좀 긴장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 업계의 분들이 이런 그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역할 자체가 좀 모호합니다. 이게 조직 성격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이제 뭐 저희 루트 임팩트나 주변에 있는 회사들의 경우 뭐 스타트업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 한 사람한테 주어지는 책임 범위가 좀 넓기도 하고, 매뉴얼보다는 실험이나 좀 도전 정신 같은 걸 강요하다 보니 어디까지 어떻게 해내야 하는 것인지, 또 그 사람이 이 사회적 가치를 먼저 추구해야 하는 것인지 영리적 가치를 먼저 추구해야 하는 것인지, 그날의 성과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좀 모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역할 자체가 좀 모호하다라고 느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두 번째랑 연결이 되어 있지만 뭔가를 이뤄냈을 때 그것을 했다,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말할 만한 그런 성과가 모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비영리에서 어떤 이 성과를 정량적으로 나타내기 어렵다라는 논의는 예전부터 있었는데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뭐 그 회사에 따라서 모금액이라던가 뭐 수혜자의 수라던가 이런 정량적인 수치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일의 의미를 높게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한테는 이 수치적인 의미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그걸 달성했다 하더라도
회사의 주 목적은 그것이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매일매일 하는 일들이 우리 회사의 전체 거시적인 어떤 방향성에 혹은 임팩트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사실은 바로바로 알기 어렵죠. 내가 얼마만큼을 했는지. 그래서 이런 모호함들이 불안함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이제 저희의 어떤 가설 같은 것이었습니다. 잠시 그런 모호함이 왜 불안함을 야기하는지를 중간에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모호함이라는 것을 경험하면 대부분은 좀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소개를 드리고 싶은 것은 통제감의 상실입니다. 모호하면 통제감을 낮게 인식을 하게 돼요. 네, 요즘에 오은영 박사님 컨텐츠도 많이 보시고 그래서 그 통제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내 주변에 있는 것들,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통제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 혹은 가지고 있지 못하느냐는 사실 사람의 정신 건강에 굉장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통제감이 낮으면 사실 피로감도 높고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호한 상황 속에서는 그 높은 인지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머리를 많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는 사실 게으르기 때문에 머리를 움직이려면 굉장히 에너지를 일부러 많이 써서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피로하고 또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호한 상황 속에서는 이제 이루어내야 되는 것 자체가 과업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피드백도 모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뭘 잘했다라기보다는 저희가 많이 듣는 말이 멋져요, 고마워요, 좋은 일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등등의 이제 조금은 모호한 그런 피드백들이 되는 것인데 물론 당장은 기분은 좋고 그것이 어떤 하루하루 버텨내는 힘이 되기는 하지만 거시적으로 내가 낸 성과가 나의 성장에 어떻게 기여를 하고 있는지 사실 그 연결점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하기 때문에 모호함이 어떤 부정적인 경험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인사 담당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이 업의 본질 자체를 바꿀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은 그러면 이거를 잘 견뎌내고 있는 사람들, 특히 루트 임팩트에서 혹은 루트 임팩트의 동료 조직들에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행동들을 좀 오랫동안 관찰을 했습니다. 역시 워크숍도 하고 질문도 하고 설문도 하고 여러 가지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전형적인 업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물어봤고 그 행동들의 집계가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 같은 행동 양식들이에요. 그래서 뭐 설문이 일종의 진단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자가 점검 린단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걸 이제 종합한 해석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4가지 정도로 종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습관이 한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황은 모호해도 상상은 모호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일의 환경은 굉장히 모호하지만 나는 결단을 혹은 어떤 의사결정을 행동을 해야 되고 그 행동이 가져올 구체적인 결과들을 이 행동을 했을 때 이 결과, 이 행동을 했을 때 저 결과들을 좀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려보고 준비를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끈질기게 공부를 하고 또 생각을 해서 다음번에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어떤 방법을 써야 더 좋을까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 가지 아무리 모호해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건 저의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커리어를 선택했던 이유, 그 이유는 굉장히 명확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명확한 이유를 반복적으로 상기하고 회고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물론 저희 조직에만 해당이 되는 걸 수도 있고 저희 임팩트 지향 조직 중에서도 일부에만 해당될 수도 있을 텐데요. 저희가 만난 조직들은 사실 이렇게 자율적인 업무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환경들이 사실 자칫하면 방향을 잃게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제가 만난 분들은 또 성과를 내고 있는 분들은 오히려 그런 자율성을 굉장히 지향하면서 주어진 자유를 오히려 역이용해서 좀 더 가이드를 자기에게 주고 엄격하게 공과 사를 구분하는 그런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동을
관찰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행동 자체를 보는 쪽으로 접근을 했다면 심리학자들은 특히 조직 심리학자들은 모호함 관용이라는 개념을 공부를 해요. 이거는 이제 모호한 상태를 도전이 아니라 기회로 보는 것인데요. 이 모호함 관용성이 높은 사람들은 이 상태를 내가 여러 가지 해볼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로 해석을 하고 더 많은 정보를 찾고 더 많은 챌린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그 발견한 습관들은 어쩌면 모호함을 참아내는 능력, 이 모호함 관용성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말씀드린 습관은 행동이고 모호함 관용은 사실은 장기적인 그 시간에 걸쳐서 좀 개발을 해야 되는 어떤 성향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길게 설명을 했지만 제 어떤 가설, 제 연구 결과 등을 좀 종합을 해보면 모호함이 불안함을 야기한다. 하지만 저희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그 부분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영향력을 습관이나 모호함 관용으로 조금은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뭐 저의 가설이자 제안입니다. 그래서 모호함이 불안함에 주는 어떤 영향력을 습관들로 좀 줄여보자라는 것인데요. 제가 랩을 했는데 괜찮으신가요? 네. 제가 오늘 주장하고 싶었던 거는 사실 불안을 제거하자, 모호해도 불안해하지 말자라는 말을 하렸던 것은 아닙니다. 불안함이 있더라도 그것을 관리하는 전략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제언을 드렸던 거고요. 어떻게 마무리할지 고민을 하다가 저랑 제 아이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을 소개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하시면서 알 수 없는 불안함에 시달리실 때 이 책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랑 같이 살아야 하는 불안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친구로 만들어서 데리고 잘 사는지 어린이가 저보다 더 좋은 설명을 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더 좋은 지속 가능한 상태로 건강한 정신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일을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너무 좋은 통찰 나눠주신 우리 선종원 팀장님. 제가 새내기라서 약간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선종원 팀장님께 다시 한번 제가 마음으로 큰 박수 드리고 다음으로 우리 홍지은 대표님께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그 사이 우리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또 이야기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진저티 프로젝트 홍주윤이고요. 저는 오늘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그 사이에 모호한 우리의 일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저티 프로젝트 소개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개인과 조직의 건강한 변화를 위한 실험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다음 세대나 조직 문화 그리고 사회혁신과 관련된 연구와 교육, 출판, 네트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변화를 만드는 다양한 활동가들과 조직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변화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저희가 사실 변화에 좀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변화의 흐름 속에 우리는 어떻게 이 가치를 가지고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또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변화들 중에 어떤 것들이 좀 가장 크게 다가오세요? 아마 각자의 자리에서 더 크게 다가오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중에 퇴준생이라는 단어는 저도 최근에 들었는데 요즘엔 취준생이 아니라 퇴사를 준비하는 퇴준생이라는 개념도 있더라고요. 변화하는 것이 있고 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죠. 비영리를 둘러싼 환경이 달라지고 있고 또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고 있고 새로운 운동의 방식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가 일하는 목적, 가치 그리고 이 일을 계속하게 하는 힘은 저는 좀 변하지 않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일터에서 저희가 가장 많이 느끼는 변화의 지점으로 세대의 이야기로 한번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기독경영연구원이라는 조직과 함께 Z세대와 조직 문화에 대한 질적 연구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사회초년생 또 취준생 한 111명 분을 저희가 질적 연구를 통해서 만났고 또 이들과 함께하는 밀레니얼 세대와 X세대 분들 10명과 함께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작년에 저희 회사에 3명의 Z세대가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좀 다르다. 근데 뭐가 다르지? 어떤 게 다를까? 좀 더 알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드는 찰나에 이 연구 제안을 받고 이것이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연구가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연구진으로 저희 Z세대 막 입사한 구성원들을 당사자성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을 연구진으로 저희가 팀을 꾸려서 연구를 진행했고요. 이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사실은 발견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나눌 수는 없고 일부를 좀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세대별 변화가 저희는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평가 시스템이라든지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라든지 커뮤니티에 대한 감각을 좀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X세대는 사실 대입에서 한 번의 학력고사로 대입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Z세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학창 시절 12년 동안 일상생활 속에서 무수히 많은 관찰과 평가를 받고 대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평가와 경쟁이 굉장히 예민해지고 공정성에 대한 감각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기술의 발전도 있겠지만 굉장히 수동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간접 경험 위주로 되고 있고 그리고 커뮤니티에 대한 감각도 점차 개인화되어 가고 있는 현상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Z세대만 만나서가 아니라 X세대와 밀레니얼 세대도 같이 만나면서 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변화를 환경의 사막화라고 좀 읽었습니다. 특히 관계의 가난이라는 부분을 좀 주목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Z세대는 관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크지만 그 관계를 어떻게 맺고 이어갈지에 대한 경험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제일 좀 고민이 됐던 부분이었고 그럼에도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시면 Z세대는 공동체성이나 직접 체험과 경험, 실패해도 괜찮은 환경에 대해서는 좀 결핍이 있지만 반면에 자기 몰입이나 간접 경험, 조금 더 경쟁적인 환경에는 굉장히 과잉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Z세대 친구들을 만나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은 내가 배울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선배를 비롯해서 안전한 관계를 맺고 싶어요. 그리고 의미 있는 경험, 구체적인 경험들을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실패해도 괜찮은 그것을 허용해 줄 수 있는 그렇지만 좋은 관계들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니즈들을 밝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일 그리고 우리 이야기를 한번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1세션의 그 주제를 맡게 돼서 저 스스로도 계속 이 준비를 하면서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나? 그리고 우리 일의 본질은 정말 무엇일까? 우리의 일은 무엇을 남길까?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품고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아까 조직 세션에서도 질문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회사는 사실 되게 질문을 많이 하는 조직이에요. 어땠어요를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들이 사실은 우리의 일을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좀 남아야 되는 질문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사실 계속해서 오늘 이야기 진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좋은 일 한다. 네, 근데 의사나 개발자나 회계사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명확한 일이 있는 반면에 비영리적인 가치를 추구한 일들은 확실히 우리 일을 설명하거나 이해시키기가 어렵죠. 앞서서 저희 선종현 리더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의 복잡성 그리고 좀 새로움 그리고 일반 조직하고는 좀 다른 문화 방식 그리고 사회적으로 우리의 일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가 부재하기 때문에 이 설명하거나 이해시키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 아산나눔재단이랑 또 한양대 임팩트 리서치랩과 같이 사회혁신가의 여정과 역량 모델링이라는 연구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사회혁신이란 무엇이고 사회혁신가는 누구고 왜 소진되고 어떻게 성장하는가에 대한 연구를 같이 진행하면서 150여 명의 사회혁신가 분들을 만났는데요. 아마 이 자리에도 좀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연구를 하면서 사회혁신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정의하는 것부터 진짜 어려웠어요. 근데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좀 몇 가지로 좀 정의를 내렸던 건 사회혁신의 목적은 사실 혁신보단 사회에
더 많이 방점을 갖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혁신을 만들기 때문에 막막하고 모호한 것은 기본값이다. 그리고 이 혁신은 탁월한 개인이 만든다기보다는 인파워링된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회 혁신가는 그럼 누구인가, 무슨 일을 하는가? 근데 이건 사실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저희가 되게 좀 놀라웠던 건 이 사회 혁신가라는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다들 되게 부담스러워하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개인의 어떤 탁월한 역량보다는 선함이나 자기 성찰이 되게 중요한 역량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는 점, 그리고 이 역할에 대해서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사회 혁신을 만들어가는 이들의 그 성장의 과정을 여정으로 한번 풀어봤어요. 근데 여정은 사실 여행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고요. 지속적으로 한 방향을 추구하는 어떤 좀 길고 오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여정을 3단계로 좀 나누어서 연구를 통해서 도출을 했는데요. 이 영역에 이제 막 들어온, 그래서 입문하고 인식하고 탐색하는 엔트리 레벨, 그리고 몰입하다가 위기를 맞고 또 다시 지속하게 되는 가장 험난한 여정을 가고 있는 포커스드 레벨, 그리고 나로부터 시작된 어떤 여정을 이제 다른 사람으로 좀 전환을 하게 되면서 소명의식이라든지 다음 세대 양성에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는 머추어 레벨로 저희가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이상 사이에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면서 진로 고민을 끝도 없이 하고 있는, 그렇지만 성장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 엔트리 레벨 분들의 목소리도 들었고요. 그리고 밑빠진 쪽에 물붓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과정에서 굉장히 소진을 많이 겪고 있다라고 하시는 포커스드 레벨 분들의 목소리도 있으셨고, 우리 세대가 끝이 아니다. 다음 세대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역할 고민을 하고 계시는 머추어 레벨 분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여정들을 좀 정리해 본 것이 사실은 이 표이고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신 것 같나요? 네, 아마 이 세 개 레벨 중에 저는 한 군데에 적은 분 중에 좀 속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여정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각자 조금 더디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 연구를 하면서 되게 느꼈던 게 사람이 성장하는 게 또 조직이 성장하는 것과 진짜 많이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변화라는 것을 같이 찾아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여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외로움과 불안일 것 같아요. 앞서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이해받지 못하고 이게 내가 혼자서 정말 할 수 있는 일인가, 큰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는 불안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외롭고 힘들고 뭔가 설명하기 모호한 길을 갈 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친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 모이신 분들도 그런 이유로 또 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는 동료와 관계였습니다. 동료는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존재들이죠. 제가 최근에 지금 흥미롭게 보고 있는 비영리 커뮤니티 중에 DMZ라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 재단에서 우리 MZ 세대 분들을 커뮤니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리포트에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자체로 가슴이 벅차다. 내가 하는 일이 의미 없지 않다고 끊임없이 확인해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게, 저는 그래서 친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고민과 열정을 가진 친구들은 사실 서로의 여정을 좀 비춰주죠. 그래서 함께하는 것만으로 되게 위로가 되고, 때로는 이 친구들 때문에 없던 길을 개척해서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변화를 만드는 일은 사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결단을 하고 지속할 수 있게 하는 힘은 친구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효과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를 발견해주는 관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사회혁신가 여정 연구를 할 때 사회혁신가 하시잖아요. 사회혁신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주변에 어떤 사회혁신가 있으세요? 추천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회혁신가의 어떤 정체성의 형성 과정에서 이런 지지나 관찰이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게 사실은 우리의 일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힘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혼자서는 이 어디로 가야 될지도 잘 모르겠는 길을 찾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이죠. 급속도로 변화하는 어떤 사회 문제의 양상이라든지 크고 작은 무력감과 위기, 내가 문제를 정말 제대로 잘 보고 있는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확인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저희가 지도가 필요한데요. 그 지도인 메타인지, 저는 메타인지가 간극을 이해하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메타인지를 사실은 잘 하기 위해서는 진짜 안전한 관계, 더 넓은 관계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왜 성공했는지, 왜 실패했는지, 그 과정에서 진짜 성공의 요인이 무엇이었는지 의미 있는 타인하고 사실은 대화를 하고 나누면서 이 업의 본질이라든지 전체 지도를 사실은 파악할 수가 있죠. 그리고 무력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좀 신뢰감을 또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변화를 만든다는 목표는 사실 너무 거대해서 목표를 향해 가는 개인들을 압도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저는 최근에 선생님들의 연대의 힘을 보면서 이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구조적인 어떤 변화, 그리고 공교육의 정상화, 교권 회복, 이런 변화를 위해서 정말 절규를 하시면서 거리에 나오시는 선생님들의 연대를 보면서도 그 힘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사이의 일이란 정말 무엇일까?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그 사이의 일이란 저는 이전에 없던 관계를 만드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나의 가치, 조직의 가치, 그리고 우리 서로의 가치를 연결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일의 본질을 밝히고 그것을 연결하면서 결국엔 변화로 이끄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가치가 살아있게 하고 가치를 이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냥 구호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그 가치가 사람들 사이에 계속 흐르게 하는 노력, 그리고 키워야 될 사람들을 지금 키워야 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을 키우지 않으면 이 가치가 이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 조직에 Z세대 구성원이 3명이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분들이 궁금하다고 해서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회사에 있는 구성원들은 왜 진저티라는 조직에 들어왔는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일하는지 동료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했고요. 그 인터뷰를 통해서 목적을 굉장히 확인하게 됐고, 그 인터뷰를 잘 모았더니 또 외부에 저희 조직의 가치에 대해서 좀 잘 발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세대와의 관계 맺기는 어떨까요? 여러분 혹시 삼요주의보 들어보셨나요? 네. 이걸요? 제가요? 왜요? 네, 제가 약간 어떻게 선수 치면서 이거를 대응하실 수 있는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Z세대 연구하면서 Z세대 분들하고 같이 나눈 이야기거든요. 근데 결론은 이거예요. 왜 일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목적과 의미를 모르겠다라는 의미예요. 저희가 Z세대랑 같이 만나고 연구를 하면서 되게 많이 느꼈던 게 이 친구들이 가치, 의미, 목적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사실 이걸 같이 나누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게 무슨 의미이고 이게 어떻게 가치와 연결이 되는지 그들의 그 목적에 대해서 개인의 목적과 조직의 목적을 연결을 해드리고 그 목적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일과 사람, 관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우리의 여정은 사실 전문가가 되는 길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에게 열린 길이지만 누구나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내가 회의감과 싸우고 고립감과 싸우고 뭔가 박봉과 뭔가 이렇게 과도한 업무로 인한 소진과 되게 많이 싸우고 계실 텐데 저는 이걸 개인의 힘으로는 분명히 이겨낼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관계 공동체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일은 사실은 관계를 가꾸고 남기는 것, 그리고 가치를 이어가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변화의 여정을 또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밀도 있는 고민을 함께 나눠주신 두 분 연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속해 있는 꼼지락 네트워크는 그 앞선 조직 세션의 뉴에이즈처럼 MZ세대 조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성원들의 일이란 초창기에는 대학생 봉사활동으로 활동으로 시작을 했고요. 이제 급여받기 시작하면서 직업으로 전환을 했는데 좌충우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활동과 직업 어느 경계에서 스스로의 전문성을 약간 규정해 나가려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커스드일까 메이처일까 이렇게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불안함을 이겨내는 조직원들이 좀 상기가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아마 여기 플로어에 계신 우리 동료분들도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또 사전 질문을 너무나도 정성껏 써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중에 우리 세션과 관련 있는 몇 가지를 추려서 우리 연사님들께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두 분은 어떻게 비영리 분야에서 커리어를 시작하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우리 선종원 팀장님 먼저 한번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비영리 커리어는 사단법인 뉴트임팩트가 유일한데요. 저희가 10년 조금 넘었고 저는 3년 차쯤에 들어왔으니까 한 7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에 가서 세상을 구하겠다 뭐 이런 의지가 있었던 건 정말 아닙니다. 근데 하고 싶은 일들,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느 정도 좀 좁혀진 커리어의 여정 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직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저는 의사결정에 대한 공부를 했고 또 짧지만 마케팅 커리어도 있었고 또 HR을 컨설팅하는 회사에서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합해서 다음 커리어를 찾던 시점에 루트임팩트에서 하는 프로젝트가 너무 저의 마음을 샀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이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고 필요했던 것이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커리어 교육을 하는 것인데 좀 일반적이지 않다고 설명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대기업이라든지 뭐 그냥 남들이 말하는 그런 좋은 회사 가는 게 꿈이 아니고 다른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교육을 해보자라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루트임팩트가. 그래서 그때 PM을 찾고 있었는데 그 공고를 보고 난데?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런데 중요했던 것은 사실 그러니까 결정을 결정적으로 하게 된 계기는 사실 어떤 경험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그 관계와 친구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커리어 중에 만난 친구들과는 사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누구가 이렇게 쉽게 터놓고 얘기할 수 없었던 주제들에 대해서 되게 쉽게 이야기를 하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만난 친구가 그리고 게다가 그때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우리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고 좀 가치관을 좀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너무 저는 그 영향을 많이 받고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제가 있었던 조직이라던가 뭐 제가 경험한 교육기관에서 만난 친구들과는 사실 그런 대화를 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하고 저를 그냥 좀 특별한 사람 취급했었던 것도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그게 당연한 건지 알았는데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가까워진 그런 친구와 되게 많은 이야기를 사실 하게 됐고 그 친구가 루트임팩트 가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와봤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게 그러니까 사회 문제를 무시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편안하게 이야기 나누는 게 너무 새로운 경험이었고 이게 어른이 돼서 만난 친구의 힘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결정을 하던 그날의 온도와 습기가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렇게 해서 친구 덕분에 커리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이게 우리가 두 가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난데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고기 사주는 친구를 늘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많이 말하고 다니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사적인 장소에서 저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우리 홍주원 대표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일에서 오는 소진을 어떻게 다루는가가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열정 뿜뿜하신 우리 연사님들도 분명히 그 소진의 시기가 오셨을 것 같은데 혹시 그것을 이겨내는 팁이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저도 몇 해 전에 굉장히 큰 소진이 왔었는데 저는 이제 조직에서 대표를 맡고 있다 보니까 영업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또 사람도 키워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약간 제가 제 어깨에 다 짊어지는 약간 과도한 건강하지 않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가 좀 소진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를 사실 비영리로 이끌어준 제가 되게 신뢰하는 또 같이 진저티에서 일했던 저의 선배가 너는 왜 네가 다 하지 않아도 되는 책임까지 다 지고 있니?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말이 좀 저한테 좀 되게 릴리즈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소진이 왔을 때 그날 밤에 이제 새벽에 이제 좀 약간 그만할 때가 됐나 싶어서 약간 메일로 저는 이제 좀 쉬고 싶어요 이렇게 좀 쓰면서 근데 또 이제 책임감은 되게 강해서 이건 누구한테 주면 좋을 것 같고 이건 누가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진짜 제가 해야 될 일이 한두 개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쓰고 딱 보냈는데 이제 그 선배가 너는 이렇게 네가 다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왜 네가 다 하고 있니라고 얘기해 주는데 갑자기 이렇게 온도가 쑥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또 되게 마찬가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고 서로를 신뢰하면서 일을 한다라는 게 사실은 우리의 소진을 또 약간 막을 수 있는 되게 중요한 팁이지 않을까. 내가 같이 일하는 동료를 신뢰하고 우리가 함께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걸 믿는 게 사실은 되게 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뒤로 제가 좀 그런 이야기들을 좀 구성원들하고 좀 많이 나누고 내가 다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인가 좀 일을 덜어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맡기고 믿어주는 것들을 좀 많이 실천하려고 저도 지금 좀 실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사실 일이란 너무나도 이제 개인적인 부분과 많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좀 답변하기 불편하실 수도 있었는데 너무 진솔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실 준비한 질문들이 많은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슬슬 귀가를 하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남은 내용들이 더 궁금하시면 우리 조직들, 우리 루트 임팩트, 진저티 프로젝트 그리고 저희 꼼지락 네트워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른 자리에서 또 뵙기를 희망합니다. 2023 엠포럼 세 번째 세션 우리 일 요즘 어때? 라는 그 질문으로 처음 시작한 우리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사실 뭐 언제 팬데믹을 겪었나 싶지만 이미 우리가 그 큰 불확실성을 넘어서 불안과 모호함을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리든 비영리든 사실 인간이 일을 실행한다는 것은 반드시 크고 작은 문제 해결의 과정을 동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문제 의식이 사실은 비영리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 영리 비영리를 뛰어넘어서 우리 일의 세계 그리고 더 인류 보편적인 그런 질문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사실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좀 투여해서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연사님들도 커리어와 일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실 때까지 이렇게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일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질문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제 오늘 연사님들 말씀하신 부분과 함께 해서 더 나아가 우리가 조직 안에 새로운 문화 체계를 만드는 주인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고 말씀드리면서 사실 마무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 하나 결정된 것 없는 아주 불안정한 시대라는 것은 사실 무한한 가능성의 시대이기도 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아산의 사실 정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룰 수 있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사회 혁신가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사실 전에 없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상상하고 구현하는 것이 어려운 건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많이 그 외요 3요 저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대표인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반성 그리고 이제 전략이 이미 세워지셔가지고 두려움도 좀 있습니다. 이제 3요가 안 통할 것 같아요. 근데 이 MZ 세대가 사실 조직 사회화를 겪는 이 과정을 조금 너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시선으로 많이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치부하기보다는 여기 다 혁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분들이니까 차라리 다음 세대 조직의 어떤 조짐으로 읽어봐 주시면 어떨까 해서 MZ 세대를 미지의 세계로 열어주시라 이렇게 부탁드리면서 오늘 세션을 좀 마무리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천년을 입구를 나서는 순간 좋은 일 아니고 필요한 일을 하는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다시 이어질 겁니다. 내년에도 저희 M포럼 하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발견한 일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변화된 조직의 모습들을 같이 또 나눌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네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저희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연사님들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세션 조직 여기 어때? 두 번째 세션 기술 이거 어때? 세 번째 세션 요즘 일 어때?까지 3어때를 지나왔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시간 2023 M포럼 여기 어때? 내가 비영리에서 일하는 이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완벽한 대답은 얻지 못했겠지만 해답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 M포럼이 도움이 됐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훈이었습니다.